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HLB 또 다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구리 가격 8년 내 최고치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련주들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저희 로스MTV 그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2기 매달 15일 이후에 현모집 공고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번에 2기 모집 시작합니다. 자, 매년 2월까지 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비워낸다. 그리고 재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에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도 주도주 분석 마치고 현재 포트폴리오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파트너, 뭐 저희 선한스탁 같은 파트너를 선택하셔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작년에 2020년처럼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이 열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이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이 폼으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는 쉬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미증시는 우리 연휴 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뭐 강력한 돌파는 아니었으니까 크게 너무 강력한 뭐 의미를 갖지는 않았는데 저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줘야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이제 박스권 이 상단 쪽으로 왔다.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연휴 이전까지는 옵션 만기일 영향력과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비워내는 것, MSCI 뭐 리밸런싱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21선에서 여기서 급락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포인트를 인타하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위쪽에 찰싹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중간보다 위잖아요. 그럼 박스권 상단 쪽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수급이 좋은 거다. 이러면은 연휴 이후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중반이나 되면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되면은 돌파가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야 되는지 고민하는지 후반 되면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연휴 이후에는 뭐 눈치 보기 바로 안 하고 어제부터 해서 위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쉬어서 힘을 다시 모으고 가느냐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의 경우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급 동향이 이 연휴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연휴 뭐 당일날도 이제 동시호가 때부터 해서는 수급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선물을 뭐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콜옵션 쪽을 매수하고 있죠. 주식 매수는 상방 포지션이고 콜옵션은 빠르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승 포지션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어제 매수한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은 구축하지 않고 상승 포지션만 구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코스피 선물까지 매수를 해주면 금상첨화로 이거는 강세장 중에서 아주 극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물 쪽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 매수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위쪽 방향을 바라보는 수급 그리고 콜옵션 매수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바라보는 수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매수 이 하락 포지션이 아닌 상승 포지션을 늘고 하락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2월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신뢰를 좀 더하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급이 뭐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연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었는데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뭐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쉬면서 이제 뭐 0.43%뭐 쉬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급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 같으면은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밀리면은 특정 뭐 잠시 후에 HAB랑 G3BNT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급락이 나면서 2, 3%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오늘은 잘 버텨줬죠. 나머지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코스닥도 지금 체질이 개선되면서 많이 좋아졌다. 연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21선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61선 다시 한번 건드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수급이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게 받쳐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코스닥 지수가 지금 관리되고 있다.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1000포인트, 올해는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연초에 1월에 맛을 한번 봤고요. 장중에 올해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밀릴 때 안 밀리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가 주면은 그게 상승장인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뭐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21선에 딱 걸쳐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손절구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히려 더 밀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는 구간이고 아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87,500원 여기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아래쪽에 박스권으로 지금 갇혀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만 9만원대를 볼 수 있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10만원대도 뭐 도전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코앞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뭐 유심히 살펴볼 쪽으로 이제 HLB 쪽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선위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임상 결과에 대해서 허위 공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G3BNT와 함께.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제 문제 없다, 소명 중이다, 다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뭐 진양권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린 소명 중이고 다 증명할 수 있다.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분들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저희 회원분들께는 오늘 뭐 장중에 이미 점심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일부 계시기 때문에 저희 뭐 공식 종목은 아니어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시에 발표 나면은 이때는 조금 신경 써서 시장가도 좋으니까 아마 이때 뭐 75,000원 위쪽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발표 난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미리 시장가에다가 올려놓고 최소 절반에서 전략매도 걸어서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시 이후에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밀렸죠.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은, 물어보시면 기자회견이 2시에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 8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제 쉬다가 이 이후에 발표가 난 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2시부터 해가지고 급락 나오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75,000원을 다시 한번 재차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최소한 뭐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추후에 다시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뭐 하한가에 뭐 매도 걸어놓는다라는 의견은 맞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은 만약에 오전부터 그렇게 하한가에 뭐 몇백만 주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늦게 하한가에, 이거는 참고하세요, 하한가에다가 걸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체결이 안 돼요. 수백만 주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만약에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가 저점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하한가에 걸어놓을 이유는 없어요. 동시호가부터 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뭐 한 10번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걸어놓으신다 해서 그 물량이 체결된다라면 모르겠는데, 개장한 다음에 이미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뒤늦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추후에
대처 상황, 기업에서 대처한다고 했으니까 소명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되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러면 하한가가 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뭐 하한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유튜브로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가에 걸어놓고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하든지 전량 매도를 한 다음에 추후에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썩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그거는 본인이 뭐 FDA 관계자도 아니고 HAB의 리보세라닙이 뭐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이야 해볼 수는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의견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HAB가 조금 일찍 끝났지만 비슷한 시기에 임상을 마친 메지온 같은 경우 작년 6월 말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NDA 신청을 하면은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까지는 통보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한 차례는 이제 주가를 좀 하기도 했고, 뭐 바로 밀리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신청하고 싶을 거다. 근데 만약에 신청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주주분들이 좀 화가 나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는 주주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뭐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할 건 없이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기업에서 언제 할 것이다라고 언제 신청할 것이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정확하게 뭐 발표를 하던지 우리가 뭐 3개월 안에 신청하겠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발표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늦어지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네. 증시에서 제일 나쁜 게 차라리 악재가 나오면은 하락을 거친 다음에 이 악재를 이겨낼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면 돼요. 근데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재가 나와도 반영을 다 못하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게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데 3차 치료제면 좋겠지만 3차가 됐던 4차가 됐던 신청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죠. 증선위에서도 뭐 소명 자료랑 확인한 다음에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G3BNT 같은 경우도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FDA 임상 3상 진행 중이죠. 지금 계속 이제 뭐 3차도 투여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뭐 기업 측에 사측에서는 뭐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지켜보면 되겠죠.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쪽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가장 큰 이슈를 하나 뭐 살펴봤는데 이거는 결과 나오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쿠팡 이슈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 뭐 동방이나 뭐 KTH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 거래 정지됩니다. 이런 단일가 매매하다가 거래 정지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급등한 종목은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거의 뭐 10배가 올랐는데 KT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종목이 뭐 5,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3배 올라왔으니까 이제 슬슬 KTH도 뭐 단일가 매매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거래 정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TH도 이제 슬슬 정리할 때 그 외에 뭐 KCTC나 아니면은 이제 대형 포장, 영풍재지, 신풍재지 등등 이런 골판지나 뭐 포장지 쪽 전체적으로 작년에 택배 파동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들 좀 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네이버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를 받는데 네이버 쇼핑이 1위고 쿠팡이 2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쇼핑이 구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조는 다르지만 뭐 1위에 대한
이런 밸류를 다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왔다. 쿠팡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조 원 초반대 얘기 나오는데 지금 50조 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이제 쿠팡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물론 만년 적자지만 가치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평가절하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기업이니까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다시 한번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들이 조금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도 50만 원을 드디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난번 이 46만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왔고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쉬는 타이밍을 찾아야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쉴 때 매수해야 되고 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도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보셔야지,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추격 매수하는 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이고, 밑에서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 약간의 불타기를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 불타기도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때 해야지,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추격 매수가 됩니다. 가장 안 좋은 투자 습관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종목들은 전체 따라잡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뭐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차례 조금 휴식 구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이제 비중 축소하고 정리해야 될 단계입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오늘 잘못해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20%에서 잡으신 분들 당일날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 더 올라가서 운에 맡겨가지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급등한 종목은 당연히 뭐 쉴 타이밍에서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타이밍에서는 쉬게 좀 놔두고, 쉴 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걸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앱 지수를 비롯해서 EID라던가 뭐 이트론이라던가 뭐 이화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많이 올라왔는데,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슬슬 이제 정리 단계로 가는 거다. 그리고 동전주는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앱 지수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MC 사업부 매각한다라고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러시아의 국부 펀드가 뭐 인수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LG전자도 강하게 뭐 마그나 이유로 해서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했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럼 단기적으로라도 먹을 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위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보시면 고점 찍고 기간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을 길게 안 받고 짧게, 생각보다 짧게 받은 겁니다. 짧게 받고 한 차례 더 올라갔어요.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고점 부근에선 매수하는 게 아니다. 쉬는 거 기다리면 된다. 가격적으로도 좋았고, 제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원하는 가격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상승 나온 거는, 그쵸? 2차 상승 나온 거는 다 내줬죠? 그럼 원하는 가격 왔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쉴 때 이렇게 살짝 모아가지고 단기적으로든 아니면은 추세적으로든 가져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뭐 작년부터 풍산에 대한 얘기는 뭐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지금 작년부터. 저점 코로나 이슈 이후로 13,500원부터 해서 지금 벌써 3만 원대가 되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매매를 타이트하게 못한다 해도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비철금속 가격 계속 오릅니다. 금 가격, 은 가격, 뭐 돈 가격 뭐 다 이렇게 잘 오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도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철금속하면 뭐 고려아연 쪽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풍산 그리고 고려아연 해서, 고려아연도 요 42만 원 회복하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43만 원 안착을 못했죠. 두 번이나 안착을 못하고 다시 밀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43만 원 안착한다라면 다음에 46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되죠. 고려아연은 뭐 종목 자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뭐 강력한 상승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풍산이 조금 더 재미있을 거다라고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잘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하나 몰고 왔는데 에티살랏이랑 MOU를 한다. 이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통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MOU는 이제 초석을 다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양해각서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한다 뭐 이런 계약이 나와야지 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쪽은 저희가 미국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T모바일 뭐 그 에릭슨과 노키아로 종료가 되었고 AT&T 이렇게 미국에 집중돼 있는데 그 외에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려드린 칼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가시면 있습니다. 5G 칼럼 링크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호실적이나 올해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K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배당을 좀 이제 좀 증액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통신주는 항상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 있죠. 통신주 그리고 뭐 제약주 아니면은 뭐 저는 유틸리티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나 이런 쪽은 경기 방어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KT가 뭐 실적도 양호하고 좋아지고 지금 이제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대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배당 받으면서 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통신주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매매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해서 난 편안하게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게 배당을 매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당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뭐 수차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리온이라던가 뭐 현대엘리베이라던가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뭐 SK 레이크 머티리얼즈, SK 렌터카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 이마트는 간단히 보면 요거는 이제 쿠팡 이슈랑도 조금 엮이긴 했는데 우리도 뭐 쓱쪽 판매 좋아지고 있다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8만 원을 넘어가는 모멘텀 정도로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마트도 이제는 보유할 만한 구간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 그렇게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더 컸는데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SK 렌터카나 뭐 지어소프트 뭐 뉴파워 플라즈마 그리고 뭐 팅크웨어 이런 종목들 뭐 전체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칩스라던가 이런 쪽 차량용 반도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텔레칩스라던가 아니면은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어차피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 얼마나 남았나요? 카카오 네이버는 아까 보여드렸고 LG화학이라던가 뭐 삼성 SDI 저희가 저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 많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LG전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전력에 이어서 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저희가 저점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라고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S는 오늘 좀 올랐는데 얘는 이제 이 종목은 글로벌 IT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 탑 10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요 말씀을 드렸었죠. 요렇게 19만 원 전후로 해서 18만 원짜리 19만 원 근처 요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위쪽에 뭐 21만 5천에서 22만 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삼성전자가 1순위고 그 4차 산업혁명을 볼 때 1순위가 삼성전자고 그리고 나서 만약 이걸 보조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기가 될 거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S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 기업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인데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이런 것처럼 제가 연초에는 이제 VR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QSI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얘는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고 21선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주도주는 아니에요. 연초에 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국큐빅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고점 돌파는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만 유지해주면은 이제 한국큐빅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되는 이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건 자율주행하고 VR하고 양쪽에 걸쳐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텔레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IP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율주행 쪽에도 엮일 수 있고 VR 쪽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했는데 벌써 뭐 17,000원까지 왔습니다. 오늘 18,000원대 찍고 안착은 못했지만 이 정도까지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이렌텍 같은 경우도 뭐 엮여 있고 IM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VR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이런 뭐 위닉스라던가 이런 공기청정기 관련주 그리고 뭐 필터 관련주 과거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있었는데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이제 봄을 앞두고 매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다음에 조금은 올라왔어요. 이제 크린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61선까지는 올라왔고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당장 뭐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겠지만 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쪽을 겨냥해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황사 쪽이었고 이제 미세먼지 쪽이다. 마스크 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뭐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올해는 좀 쉬자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이건 반반이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쪽이나 차라리 미세먼지 쪽. 작년에 중국이 봄에 공장을 열심히 가동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넘겼어야 되는데 쓰레기도 소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많아요. 그럼 올해 작년에 못했던 것까지 몰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예전에 심했던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투자 관점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를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게 어떠냐라고 1월부터 말씀을 드렸죠. 매년 1월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야금야금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메인 종목은 아니에요.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겁니다. 많아도 한 15%, 20%도 좀 과한데 뭐 어마어마하게 뭐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니까 비중을 크게 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고 하나하나 한 주 하루에 한 주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매도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이제 뭐 수익 난 금액으로 이제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도주 분석 전체적으로 섹터 분석이 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부 현금 기존에 확보해서 이제 교체에 들어가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포트폴리오 교체하실 분들은 이쪽에 가입 상담 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